자, 일단은, 네, 보시죠. 음. 자, 이제 우리 계산 문제입니다. 이건 이론이고요. 이론은 뭐 딱히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는. 음. 자, 일단 차이 분석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표준특화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하고 실제 원가와의 차이 분석하는 걸 계산 문제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이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변동비하고요, 고정비의 차이 분석이 좀 달라요. 그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에 속하죠, 여러분들? 그죠? 변동비. 그래서 얘가 변동 제조 원가에 속하고요. 근데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고정 원가죠, 고정 원가. 맞죠? 그래서 차이 분석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이 분석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변동비 하고요.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차이 분석하는 게 좀 다르고요. 고정비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럼 왜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누는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표준원가라는 게 기초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내가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제품 한 개를 내가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놔요. 그렇죠? 효율적, 능률적으로 설정. 우리가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고,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인지 설정을 합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예,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다른지 일단 첫 번째 변동비. 자, 보시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목표를 설정하는 거니까 단위당 원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해요? 아니면 변동해요? 일정해요. 그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니까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니까. 근데 고정 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단위당 표준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 그 차이. 자, 보시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회사가요, 제품 한 개를 만든대요. 자동차 회사래,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가 얼마가, 제품 한 개당 우리가 구리가 얼마냐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 구리 1,000원? 자동차 부품 한 개를 만드는데 구리가 1,000원이 들어간대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동차 한 개를 생산을 해요. 우리 회사가 자동차 한 개를 생산하면 총 구리는 1,000원 주고 사와야죠. 맞죠? 근데 우리가 단가라는 건 수량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는 1,000원 주고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1,000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동차 부품을 10개 생산한대요. 자동차 부품을 10개 생산한다라고 하면 네, 구리는 10,0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0,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요게 10개를 생산하니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는 1,000원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100개를 생산하면 총 구입할 구리는 10만 원어치. 그죠? 근데 100개로 나누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는 1,000원어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몇 개를 생산하던지 간에 변동비 쪽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1,000원이 뭔지 아시죠?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강조. 자, 근데
그러면 이 1,000원이 뭐냐면 구리 한 개당 금액이잖아요. 아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가 여러분들 1,000원씩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구리 한 개당 금액이죠. 1,000원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리 한 개당 1,000원은 다시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한 개당 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다시 네, 단위당 수량에다가 단위당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구리가 우리가 1톤이라고 할게 톤? 킬로라고 할게 킬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구리가 4kg이 필요하대. 4kg. 자동차 부품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4kg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그럼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킬로그램당 250원 주고 사온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단위당 변동비가 단위당 구리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이걸 분석하면 킬로그램당 한 개당 몇 킬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단위당 수량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당 얼마는 단위당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1,000원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수량도 목표를 설정하고 단위당 가격도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도 맞죠? 쌀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쌀 수량을 뭐라고 하지? 쌀 수량 뭐라고 하죠? 까먹었다. 어렵다. 포? 포? 우리가 한 개당 그러니까 몇 포씩 해요, 몇 포씩. 근데 우리가 포당 뭐 얼마씩 사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좀 그런가? 아무튼 설명 다시 드릴게. 요거 아니 우리 회사가 이번에 구리가 하나당 1,000원씩 한대요. 하나당 1,000원씩 하는데 다시 이 1,000원이라는 하나당 금액 있죠. 하나당 금액은 다시 우리가 수량 표준이 있고 가격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개당 4kg이 필요해. 한 개당 4kg이 필요한데 킬로그램당 250원 한대요. 맞죠? 그렇게 해서 1,000원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냐면 한 개당 금액, 한 개당 수량이니까 이거는 단위 수량. 여기에다가 킬로그램당 얼마 단위 가격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 금액이라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분석할 게 단위당 직접 재료비, 단위당 직접 농업비,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비는 변동비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다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수량의 목표, 내가 구리를 한 개당 몇 킬로그램씩 투입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얼마씩 사오는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요렇게 1,0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자, 예를 들어, 여기. 자, 근데 이제 영어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영어를. 자, 영어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은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우리가 목표가 되는 원가를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해요. 다 한 개당 금액입니다. 한 개당.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가 있는데 다시 이 표준 원가, 이 단위당 표준 원가예요. 이게 단위당 표준 원가는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단위당 수량 표준과 단위당 가격 표준이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글로 하면 좀 너무 길어요. 계산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표준을 스탠다드. 알죠? 표준을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수량은 뭐로 하냐면 우리가 퀀터티라고 해요. 퀀터티. 영어를 좀 암기해 주는 거 권장. 알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푸실 때 수량 표준은 그냥 스탠다드 퀀터티라고 해서 수량 표준 네 글자 너무 팔 아프잖아요. 그냥 SQ라고 하시는 걸 권장. 알죠?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4kg을 투입하는 목표를 설정해 놨다 그거. 알죠? 그 다음에 가격 표준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격 표준은 스탠다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격 표준을 SP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는 다시 수량 표준에다가 가격 표준을 곱하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SQ 곱하기 SP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표준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 목표로 한 금액과 실제 원가와의 차이 분석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가 있죠? 그러면 실제 원가 단위당 실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Q 곱하기 AP라고 해요. A는 뭐냐면 액추얼입니다. 액추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원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위당 실제 원가도 이건 표준이 아니라 실제 수량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 수량의 실제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예를 들면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구리를 4kg을 투입해야 돼요.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놨어. 다 기초에. 근데 12월 내가 실제 단기 중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한 개당 5kg이 실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5kg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량 표준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실제 수량이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량 있죠? 실제 수량은 Actual Quantity라고 해서 AQ라고 해요. 좀 암기하시는 거 권장.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아까 우리가 목표라고 해요, 목표. 그리고 우리가 킬로그램당 250원 주고 사오는 거 목표로 설정해 놨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킬로그램당 300원 주고 사왔대. 그러면 우리가 킬로그램당 300원 주고 사온 건 실제로 사온 가격이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실제 가격이다라고 해요. 또 바꿀 걸. 수량, 표준 수량이라고 할게 그냥 좀 헷갈리니까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격은 뭐라고 하냐면 AP라고 해, Actual Price. 차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는 SQ 곱하기 S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실제 원가는 AQ 곱하기 AP다라고 해요. 알죠? 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이 화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기초에 직접 재료비,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냐면 이렇게 우리 회사가요. 자동차 부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우리가 생산한다면 구리를 3kg 투입하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했죠? 요게 직접 재료비에서의 표준 수량이 됩니다. 투입하는 거잖아. 재료는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거. 되셨어요? 영어 들어가서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지금 영어를 왜 쓰는 거냐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다 쓰면 팔 무지하게 아프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회사가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만 보세요. 그리고 용어 좀 정리하려고. 그리고 회사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 킬로그램당 얼마씩 사오는 목표를 기초에 세워놨냐면 우리가 킬로그램당 100원씩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는 3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우리가 구리를 총 300원 주고 사온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다시 이 300원이 우리가 한 개당 3kg 투입되고 킬로그램당 100원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놔서 이걸 곱하면 우리가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푸시다 보면 조금씩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노무비인데요. 여러분들 노무비는 사람의 노동력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노동력은 투입 수량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시간이지, 시간. 맞죠? 사람은 시간대로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이번에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2시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격이다. 우리가 재료라는 건 개당 금액이지만 사람은 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시간당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당, 그걸 임률이라고 합니다, 임률. 맞죠?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당 인건비가 1,000원이 나간대요. 1,000원이 나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직접 노무비가 총 2,000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2,000원의 노무비가 필요해요. 이 2,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직접 노무원가 또는 표준 직접 노무비라고 해요. 되세요? 이렇게. 표준 뭔 개소리야?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알죠? 좀 이따가 실제 저자분이 만드신 사례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인데 여기서 제조간접비는 여러분들이 변동제조간접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가요. 변동제조간접비는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종류 많을걸요? 맞죠? 뭐 전력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뭐 소모품비도 있고 가스비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변동 제조 간접비는요. 우리가 워낙 뭐라고 해야지? 워낙 여러분들 원가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선비 같으면 수선 횟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야 되고 맞죠? 전기료 같은 경우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우리가 뭐 기계 감가상각비면 기계 사용 시간 이런 것도 다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우리가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시간, 재료는 우리가 투입량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변동 제조 간접비는 워낙 원가 요소가 많고요. 그 원가 요소당 우리가 배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버려요, 그냥. 원래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인과관계 기준 쓰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는 수선 사용량이 적합하고 수선비, 수선 횟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 이렇게 다 배부 기준이 제조 간접비 다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지금 졸리신 거 아니죠? 졸리신 거 아니죠? 배부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여러분들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알죠? 불가능하니까 변동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버려. 시간 비용이 아까우니까.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배부 기준을 뭐로 했냐면 요 직접 노동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삼았대, 그냥. 알죠? 배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우리가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부 기준을 지금 위에 있는 직접 노동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직접 노동 시간으로 삼았고 요게 기준이 되니까 얘를 표준 배부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배부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배부율. 그죠? 그래서 회사가 시간당 350원씩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350원씩 배부하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그럼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가 700원인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 제조 원가는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리고 좀 이따가 사례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조금씩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제품은 어떻게 재료비는 투입량이고, 했죠. 사람은 시간이고, 맞죠? 사람이 투입되는 건 시간당 투입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하나로 워낙 원가 요소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가격 표준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우리가 그 투입량당 얼마. 지만 사람은 시간으로 투입되니까 시간당 얼마의 금액을 설정하는 거고요. 맞죠? 그다음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배부하는 거니까 표준 배부율을 기초에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죠? 여기 화면. 자, 그러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동비랑 고정비의 차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차이 분석할 때 우리가 아까 AQ 곱하기 AP를 단위당 실제원가라고 했죠? 단위당 실제원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무조건 단위당 실제원가 AQ 곱하기 AP가 와요. 일단은. 알죠? 외워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위당 표준원가가 와요. 요 가로는 일단 무시하세요. 알죠? 그래서 그걸 SQ 곱하기 SP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을 외워주셔야 돼요. 중간에 뭐가 오냐면 AQ 곱하기 SP가 옵니다. 가로 무시하세요. 일단 가로 무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왼쪽과 중간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Q의 차이는 안 나죠. 다 실제 수량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실제 가격이고 중간은 표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과 중간의 차이를 변동제조 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격 차이다라고 해요.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 암기. 자, 그리고 여기 중간과 오른쪽 차이 설명할게요. 중간과 오른쪽. 자, 그럼 우리가 중간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P의 차이는 없죠. 둘 다 표준 가격이란 말이에요. SP. 맞죠? 차이는 뭐냐면 중간은 AQ, 실제 투입량이고, 실제 수량이고요. 오른쪽은 표준 수량이죠. 수량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과 오른쪽의 차이를 우리가 수량 차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차이 분석을 나누기 위해서 중간에 AQ 곱하기 SP 쓴다라는 거 그냥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단순 암기.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아까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우리가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단위당 표준원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목표로 세운 게 있으면 여기에 목표 생산량이 올 것 같잖아요.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그러면 원가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화면. 자, 우리 회사가요, 기초의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구리가 제품 한 개당 1kg이 투입되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목표니까 SQ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킬로그램당 얼마씩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놨냐면 우리 회사가 킬로그램당 1원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일단 그럼 우리 회사가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는 제품 한 개당 1원으로 설정한 거예요. 되셔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시험에서 여기 보시면 시험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회사는 실제 생산을 1000개 했대. 1000개 했고 예상되는 생산량은 1200개다. 시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우리가 목표라는 건 예측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예측되는 생산량이 1200개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일단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을 하려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표준 원가를 설정할 때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생산량에다가 곱해버리면 이게 원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 회사가요.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실제로 1kg을 투입했대요. 이게 AQ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왔다라고 하냐면 가져왔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0.8원이다 라고 할게요. 0.8원 0.8원?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QQ는 같죠? QQ는 같고 지금 내가 킬로그램당 1원씩 사오는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킬로그램당 지금 0.8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보다 우리가 실제 목표 금액보다 싸게 사온 거예요? 비싸게 사온 거예요? 싸게. 여러분들 SP가 우리가 표준 기초에 세우는 목표고 요게 실제로 내가 사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 킬로그램당 1원 주고 사와야 되는데 킬로그램당 0.8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싸게 사왔잖아요. 맞죠? 싸게 사왔으니까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면 유리한 차이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원가를 절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유리한 차이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원가를 낭비하면 그건 불리한 차이다라고 해요. 지금은 목표로 한 금액보다 원가를 절감했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유리한 차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10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럼 1000개를 생산했다라고 하면 1000개를 생산하는데 직접 재료비를 실제 얼마 쓴 거냐면 800원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품 한 개당 실제 직접 재료비는 0.8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품을 이번에 실제 1000개를 생산했는데 800원 나오죠. 되세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이거 바꿀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안 된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700개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700개.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만약에 예상되는 생산량이 곱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우리가 표준 직접 재료비가 1원이 목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직접 재료비가 1원이 투입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 생산량은 700개잖아요.
또 700개니까 예상되는 생산량 700개에 요 1원을 곱하면 얘가 700원이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면 이건 불리하다라고 해요. 왜 불리하냐면 우리가 목표로 세운 금액보다 실제치가 더 발생했잖아, 원가가. 원가가 낭비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불리한 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이게 불리한 차이였어요? 유리한 차이였어요? 아까 여기 위쪽만 보면. 유리한 차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킬로그램당 1원 주고 사오는 목표 세웠는데 킬로그램당 0.8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원가 절감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예상 생산량 700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700개를 생산하는데 700원인데 여기는 실제 800원 썼잖아요. 800원 썼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차이 분석을 할 때 이 표준 원가 쪽에는 예상 생산량이 들어가고 여기 실제 원가에는 실제 생산량이 들어가면 뭔가 원가가 왜곡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왜곡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예상 생산량에 곱하는 게 아니라 표준 원가는 우리가 실제 생산량에 곱해야, 즉 여기에 700원이 아니라 700개가 아니라 실제 1000개 생산했잖아요. 그럼 1000개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지금 표준 원가를 1000원 썼죠? 응? 1000원 썼잖아요. 표준 원가를 1000원. 표준 원가가 1000원인데 목표란 원가는 1000원인데 지금 실제로 800원만 썼죠. 그 200원의 원가를 절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되는 생산량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여기는 예상 생산량이고 여기는 실제 생산량하고 하면 여러분 차이 분석이 왜곡이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싸게 사왔으니까 유리한 차이였는데 아까 원가로만 보면 불리한 차이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SQ 있죠. 요 SQ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SQ 요 곱할 때 있죠. 요 곱할 때는 실제 생산량에 곱해야지 예상 생산량에 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밑줄 좀 치고 여러분들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 자, 어디냐면 276페이지 갑니다, 여러분. 276. 자, 2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혹시 SQ라고 보이세요? SQ? 거기 SQ에 혹시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보이시나요? 거기에 밑줄 좀.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밑줄 치시고. 핵심은 뭐냐면 예상 산출량, 예상 생산량에 허용된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네, 일단 여기서 빨리 쉴게요. 지금 많이 피곤해 하신다. 자, 우리 15분 쉬었다가 실제 279페이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차이 분석, 재료 원가부터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차이 분석 해볼게요. 쉬시죠. 음, 50분에 시작할게요.